네, 김준영 국립외교원 원장과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워싱턴을 연결했는데요. 아직 뭐 백악관의 입장이 나오기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아까 잠깐 기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새벽 시간에 트위터를 많이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건 생각보다 좀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과 국내 문제, 코로나에다가 인종차별 이 시위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예. 사실상 좀 현상 관리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지만 이 상황을 만약에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했을 때는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 상황 없이 좋게만 받아들였을 때는 또 내부에 비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쪽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더라도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좋은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자기가 이끌어온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사실상 좀 힘들다고 본다면 예. 저는 파국으로 가는 발언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의 특사를 보내야 한다. 아니면 북한의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조금 더 악화되는 쪽으로 아마 예. 결행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뭐 단호한 모습도 보여줬고 대화의 여지도 보여줬는데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화의 이 문을 잠그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대화 발신을 알려야 하고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사나 대통령의 결단 같은 것들이 예.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특사를 가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연락선도 끊겨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루트들은 남아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끊어졌다 처음에 만났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다 보면 그것은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다음 단계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네. 어떤 게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보도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미 두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결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비무장지대를 이제 군대하고 요새로 전선을 요새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DMZ에 다시 철수했던 초소 같은 것에서 다시 들어올 건지 아니면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NLL이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합의했던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인지 예. 두 번째는 훨씬 더 좀 심각한 부분이죠. 그게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적 비라 살포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라를 살포했으니까 반대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단순히 우리와는 좀 다르게 만약에 NLL이나 이렇게 넘고 혹시라도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을 가장해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만약 비라 살포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던 거고요. 네. 시간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기 때문에 네, 네. 다음 단계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확실하게 건물을 폭파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2008년에 6월에 냉각탑을 이렇게 파괴했을 때는 그것이 좋은 지금 역방향으로 나빠지는 건데요. 예. 여기 이 물리적으로 폭파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조금 볼 것 같고요. 조금 그 군사 합의 이 부분도 한목의 모든 것을 깨뜨리기보다는 아마 수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대북 전단만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대북 전단이 아주 직접적인 이유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 그 결정이 사실상 복합적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북 전단 뒤에 숨어 우리가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북한이 또 뭐가 필요한가 보다. 대화를 요구할 때 항상 저렇게 도발을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남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작년 말부터 계속 보내왔고 그 불만의 연장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삐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이 삐라가 품고 있는 것이 북한이 보기에는 그들이 불만의 집합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남쪽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를 바라는 유도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예.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와대에서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앞서 원장님께서는
단계를 정해놓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되돌아갈 방법이 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북한 입장에서 갈수록 사실상 평화는 멀어지는 것이고 예. 이거는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근데 북한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정말로 이것을 수위를 높여서 전략 도발로 가게 돼서 전체 판이 다 깨지는 것까지 원하느냐.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북한 자체에서도 사실상 남는 어떤 카드도 없게 되거든요. 저는 그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불만과 우리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표현할까지는 악화될 것이라고 예. 저는 보지만 그것이 한 계기가 되는 것을 또 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대화의 기회를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또 다르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왜냐하면 사실상 김여정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북측에서 보면 대화론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와이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했다면 나중에 협상으로 돌아갈 때 되돌리기도 힘들 것이고 예. 나와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대화의 움직임을 잘못 결정했다는 일종의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일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김여정 위원장이 한 거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한 거고 그거를 군부에게 넘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보면 대화파가 군부의 불만을 사실상 잠재우는 역할도 우리가 그대로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화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화의 연결고리는 남겨놓고 그리고 또 군부에도 메시지를 주고 이 두 가지 전략이 한 가지 있다. 더는 또 예. 남한이 받아들일 것도 사실상 강경파가 하는 것보다 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남한에 대한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